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반려하고 시간이 끝나서 안전 활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리 이제 안전이 되게 체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는 걸로 할게요. 친구들이 이런 선생님 지금 준비한 그 애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심폐소생술을 할 건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근데 이 모형이 집에 다 없기 때문에 친구들 그냥 영상을 보고 한번 베개가 있다면 베개로 대체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심폐소생술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심장이 멈췄을 때.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이러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야, 사람이 쓰러지네? 뭐지? 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간 사람으로 기억이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때 용감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 응급 상황은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요. 우리 가족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친척, 그다음에 내가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나의 멋있는 이거 체육 시간에 배웠어 하면서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행복할까요? 자, 일단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딱 발생이 돼요. 심장이 딱 멈춰. 이때 4분에서 5분 사이에 4분에서 5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4분에서 5분 사이에서 5분이 지나 그러면 이 뇌도 서서히 정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생명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우리 흔히 말하죠, 식물인간, 혹은 팔다리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뇌사 상태가 온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4분에서 5분 사이에 이거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을 경우나 그랬을 경우에는 3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심장마비 환자가 딱 왔어. 내가 4분에서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막 해. 그러면은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3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를 위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총 6단계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딱 길을 가다가 환자를 저기 누가 쓰러졌어. 그럼 먼저 달려가지고 반응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때 반응을 확인할 때, 자, 이제 선생님 보면서 여기 이걸 가지고 할게요. 자, 여기 누워있어. 사람이 쓰러졌어, 어떡해, 이러지 말고요, 간단히 어깨를 쳐주세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현장에 일단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맞은 건 아닌지, 아니면은 일단 현장을 확인을 했을 때 위험한 물체에 이 사람이 노출이 되었다든지, 그러지 않을 경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사람이 혼자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단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세요. 그러면서 저기요 라고 외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이럴 거야. 아니 약하게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움직인다거나 몸이 움직인다거나
이게 조그만하게 소리를 낸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심장마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19에다 전화하면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이 딱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때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은 콕 집어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초록색 옷 입으신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화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119에 동시에 전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콕 집어 얘기합니다. 자, 저기 초록색 옷 입으신 아저씨 혹은 아줌마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만약에 친구들 내가 혼자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119에다 전화하는 거는 뭐 길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발견을 했다, 바로 아무도 없을 때는 바로 내가 119에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 구조대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저기 119에 전화를 해주세요. 119에 전화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기 주황색 옷 입으신 아저씨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심장 충격기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자,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을 확인해요. 자, 호흡을 확인할 때는 배를 한번 보세요. 배를 봤을 때 배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일단 이 사람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내가 옷을 이 사람이 두껍게 입어서 확인을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이 귀를 코 옆에다 가까이 갖다 대세요. 그럼 숨을 쉰다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만약에 호흡이 없다, 호흡이 없을 때는 이거는 완벽한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반응을 확인한다. 두 번째, 119 신고,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를 원래 이게 자동 재세 동기라고 하는 건데, 자동 재세 동기라고 얘기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안 나오죠. 그래서 심장 충격기를 갖다 주세요 라고 두 번째 외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의식이 없고 호흡은 하고 있어. 그럼 이건 심정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19에다 구조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호흡까지 없다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장이 멈췄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이 손바닥 이렇게 펼쳐 놓고, 그 다음에 깍지를 뒤에서 이렇게 낍니다. 낀 상태에서 자,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여기 손바닥에만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 어깨 쪽에 내가 이렇게 앉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상태에서, 자, 가슴의 정중앙, 우리 명치라고 알죠? 자, 이 명치에서 손가락 3마디, 혹은 이게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 옷을 착 펼쳤을 때 젖꼭지라고 하는 부분, 젖꼭지의 가운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대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가락을 들고, 자,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이 팔이 이 사람하고 수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우리 힘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팔을 핀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는데
30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가슴 압박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약 5cm 정도를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5cm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껏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속도는 1초에 2번 정도. 1초에 2번. 1초에 2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다음에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죄송해요. 1초에 2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30초, 30회를 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을 부르면 돼요. 자,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은 30회가 되거든요. 만세까지만 부르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탕탕탕탕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인공호흡인데요. 자, 인공호흡을 할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면 안 되고, 턱을, 이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턱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머리를 올려놓고 턱을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기도가 확장이 돼요. 그 상태에서 후 하고서 2번 인공호흡을 하면 되는데요. 인공호흡을 할 때는 후 불었을 때 이 환자가 배가 볼록 튀어나와야 돼요. 혹 하면은 뭐야, 호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래서 있으니까 후 불어서 이 사람 배가 볼록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때 코는 막아줘야 돼요. 후 할 때 코로 안 막아주게 되면 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코로도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마에 손을 놓고 이마에 손으로 호흡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턱을 올린 다음에 후 하면은 배가 볼록 자, 보면서 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볼록 튀어나왔는지. 그래서 2번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입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여잔데요 도저히 남자한테 인공호흡을 못 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인공호흡은 넘어가고 가슴 압박만 계속 실시해주면 돼요. 근데 친구들 나중에 가서 이거를 만약에 체험을 하게 되면 이 30번 한 번 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119 구조대원이 오거나 아니면 누군가하고 체인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줘야 되는데 땀이 뻘뻘뻘 흘려요.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또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신 분은 빨리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교대하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자, 마지막에 6번째는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30회 가슴 압박 2회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교대할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를 반복해 주는 건데, 만약 인공호흡을 난 못하겠다 했을 때는 30회 가슴 압박을 하고 좀 쉬었다가 1, 2초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실시하고 계속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의식 확인. 어깨를 치며 의식을 확인한다. 2번째,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119 신고를 한다. 심장 충격기를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한다. 지목하는 거 중요해요. 꼭 지목해서 할 수 있도록. 3번째, 호흡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네 번째, 심장 압박을 한다. 자, 이때 팔꿈치는 굽혀져서 안 되고요. 팔꿈치 핀 상태에서 내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한다. 다섯 번째, 인공호흡을 한다. 턱을 들고 이마를 누른 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인공호흡을 해준다. 배가 홀로 튀어나올 때까지 불어준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심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며 119 구급대원이나 나랑 교대할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이 반복을 해준다. 참 어렵지 않죠? 1번부터 6번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꼭 친구들 선생님 배운 내용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방관하지 말고 달려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오늘 선생님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뭐 강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뭐 다른 전문가처럼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생님 나름대로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가르쳐 준 거니까 이거 뭔가 좀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라고 했을 때 전문가의 말을 더 따르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선생님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그 사람들, 전문가가 알고 있는 정보는 더 많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약에 못 들었을 때는 선생님의 얘기를 하는데 조금 혼란스럽다 그랬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